한러 정상회담을 2주 앞둔 지난 7일, 양국 실무 책임자들 간의 회동이 있었다. 정상회담의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극동 시베리아 개발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노리는 러시아,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국. 그 사이에 형성된 절묘한 이해관계를 위해 이들은 마지막 이견을 좁히고 있었다. И в результате мы смогли продвинуть ряд вопросов, которые оставались после пятой комиссии. 한러 관계 발전 성과를 총 점검해보고 향후 10년간의 발전 전략을 두 정상께서 의논하시는 그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의 정상은 카자흐스탄을 거쳐 박러길에 올랐다. 양국의 핵심 의제는 에너지, 철도, 교육 투자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 협력이다. 양국 정상은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석유, 가스 등 천혜 자원의 보고이자 유럽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시베리아. 그곳의 개발로 강력한 러시아를 재건하려는 그들의 전략을 우리는 어떻게 기회로 삼을 것인가? 과연 시베리아를 21세기 한반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러시아 동쪽 끝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 동방을 지배한다는 그 이름엔 과거 제정 러시아의 동방 진출의 꿈이 담겨 있다.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92년이 돼서야 외국 선박이 들어올 수 있었던 곳. 하지만 지금은 여객 수송은 물론 연간 화물 취급량만도 800만 톤에 이르는 국제교역 항구다. 인구 70만의 항구 도시. 시장 경제 도입 후 침체 일로를 걷던 이곳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차량은 30만 대에 이른다.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차는 교통이 혼잡한 서울을 방불케 한다. 외국인들의 투자도 활발하다. 올 상반기까지의 투자 누계액은 1조 원을 넘고 있고 이것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열악한 투자 환경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주의 외국 투자 법인은 1,330개. 연해주 주지사는 그 중에서도 동북아 3국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Этими тремя странами доминируют в внешне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ях нашего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особенно с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занимает сегодня, я думаю, что эти три страны занимают 90% нашего товарооборота. 극동 지역인 연해주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건 중국이다. 블라디보스토크항 남쪽에 위치한 자루비노항. 러시아와 한국, 중국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항구다.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한국의 이용도 활발하다. 2000년부터는 속초에서 오는 백길이 열려 러시아를 거쳐 백두산 관광을 하기도 한다. 제작진은 마침 이곳에서 통관 절차를 마친 한국산 자동차를 볼 수 있었다. 시베리아 횡단 화차에 실려 목적지로 향하게 된다. С Южной Кореи у нас идут автомашины, транзит, вот последняя была партия 1500 новых автомобилей, они идут у нас с транзитом на Казахстан. 사실 이곳을 가장 탐내는 곳은 중국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선에 맡겨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변변한 항구가 없기 때문이다. 태평양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급기야 중국은 지난해 러시아에게 자루비노항 임대를 요구했다. 홍콩처럼 49년간 빌려달라는 것이다. 중국인의 유입은 러시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의 동대문 시장과도 비슷한 중국인 시장. 블라디보스톡엔 이런 중국인 시장만도 5곳이나 된다. 러시아인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올가 씨는 벌써 5년째 이곳만 이용한다. 생활이 예전보다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연해주 월 평균 임금은 6,008루블. 생활을 꾸려가자면 제품의 질보다도 가격이 우선이다. Как вот нравится вам китайские товары? Нравится,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Во-первых, дешево. Вот это самое основное для нас, что дешево. Дешевле, чем у других. Поэтому я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купаю, это точно. Вот, покупал у китайцев тоже. Можно сказать, вот, тоже брали. Хорошо, все. 현재 극동 지역에 진출한 중국인 수는 120만 명. 그 수에 러시아는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Здесь китайцев очень много, да? Сколько? Ну сколько? 1000. 극동 지역에 중국인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의 인구는 줄고 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이익이 서민들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블라디보스톡 외곽 지역에서 만난 시드로브나 할머니. 소비에트 시절이 그리운 할머니는 요즘 시장 경제에 불만이 많다. 제작진을 집으로 안내하는 할머니. 둘째 아들 레웨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만 집을 지키고 식구들은 모두 거리를 나갔다. 체첸에서 광부의 아내로 살았던 그녀는 소비에트 연합이 붕괴하자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했고 아들이 새 직장을 이곳으로 얻자 다시 이곳으로 옮겼다. 여느 어머니처럼 할머니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실업자가 많은 요즘 직장이 있는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러운 것이다. 소비에트 시절 음악 학교를 다니기도 했던 그녀. 그녀는 아직도 시장 경제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У нас был поселок 17 тысяч. 17 тысяч осталось 3 тысячи. Начался целый грабеж. Убивали стариков за пенсию. Ну, в общем, вот такая вот пошла жизнь. 그녀는 또한 모두가 벌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이 감당하기 힘들다. Понимаете, как очень тяжело жить. Очень. Заработки у них очень маленькие, хоть она и учительница. Получает 5 тысяч, а он работает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получает 8 тысяч. Это что ли деньги? Это что ли деньги? 이것은 지난해 연해주 주정부가 발표한 연해주 경제 통계 자료다. 실제 지난해 블라디보스톡을 포함한 연해주 지역의 경제는 6% 성장했지만 연해주 주민의 3분의 1은 아직도 생계가 위태롭다. 올 3월 16일 71.2%의 지지로 집권 2기를 맞은 푸틴 대통령. 러시아는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도 매년 6%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중국, 인도 등과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전 지역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특히 극동 지역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모스크바의 월 평균 임금은 14,000루블, 우리 돈 56만 원에 이르며 연해주 지역 월 평균 임금은 6,008루블로 모스크바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것은 다른 극동 지역도 마찬가지다. 푸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러시아는 가파르게 성장했고 지난해엔 무디스로부터 신용 등급이 2단계나 뛰어올라 투자 적격 국가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시베리아 에너지 자원의 힘이 컸다.
푸틴 정권은 극동 지역 살리기의 일환으로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이다. 2003년 러시아 수출액의 55%가 에너지였다. 계속되는 고유가에 힘입어 1998년 국가 부도 사태 당시 122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고는 현재 830억 달러에 이른다. 세계 탑이다. 현재 시베리아의 석유 매장량은 확인 매장량만 세계 4.6%,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제2 산유국이며 가스 매장량은 확인량만 세계 30.1%로 매장량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제껏 에너지 개발의 중심은 서시베리아였다. 하지만 동시베리아의 석유 확인 매장량만도 세계 2.1%. 푸틴 정권은 이제 그 성장 잠재력을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향해 열고 싶은 것이다. 현재 그 꿈은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 에너지 전략 연구소. 제작진은 2020년까지의 러시아 에너지 전략 수립을 했던 부시 F를 찾아갔다. Вот это тот официальный документ под названием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Росс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0 года», который 28 августа 2003 года был официально принят и утвержд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동북아의 에너지 수요를 겨냥해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을 국가 개발의 토대로 삼으려는 러시아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동북아는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시베리아 정부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여기에 에너지 주요 소비국인 일본이 뛰어들면서 이른바 에너지 전쟁은 시작된다. 이 일본과 중국의 각축 사이에서 러시아는 러시아의 개발에 효과적인 노선을 위해 저울질을 해왔다. (2003년 7월) 일본은 70억 달러 투자안을 내놓는다. 파격적이었다. 최근 러시아는 앙가르스크 위쪽 타이셰트에서 나우트카로 가는 송유관 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쟁. 하지만 공급자인 러시아는 국익에 맞는 최선의 노선을 그리고 있었고 결론을 내린 듯했다. Поэтому, как бы продолжение вопроса по поводу некого конфликта между Китаем и Японией, связанного с линией Восточно-Сибирского нефтегазопровода, ну, как бы для нас не существует никакого конфликта. Не существует. Нет, я просто хотел вот, даже не давать технические какие-то моменты. То есть принято сейчас определенное как бы, направление на находку. 러시아는 중국 한 곳만이 아닌 일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로 수출할 수 있는 나우트카 노선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나우트카 송유관에서 다층으로 지선을 연결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에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에너지 전략 2020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러시아 정부의 자원 개발에 대한 통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민간 기업 또는 외국인들의 투자로 개발되던 에너지를 정부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것이다. Полностью нефтепроводы, как важна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важная энергокоммуникация,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под контролем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безусловно, на определенных условиях участие
как российских, так и зарубежных инвесторов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ефтегазопроводов, естественн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Но при этом сохраняетс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контроль над эти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и важными нефтегазопроводами. 최근에 발표된 송유관 라인의 선정 및 건설 또한 국익을 고려한 정부의 통제 아래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러시아의 그 천연자원 또는 지하자원에 대한 러시아 국가의 그 국부로서의 그 소유권을 외국인 또는 뭐 그 투자자 또는 뭐 자본가한테 넘겨주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간 개발업자나 민간 회사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러시아 에너지가 2020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푸틴 정부의 에너지 통제는 서방 메이저 회사를 등에 진 러시아 최대 석유 기업 유코스 사장의 구속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의 국가 통제와 외국으로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그들의 의지는 단호하다.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страны сохранен. И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проблемы, несмотря ни на какие потери, потенциал нашей страны остается огромным. Он сегодня активно развивается. 푸틴 대통령은 자원 통제권을 국영 가스 회사인 가즈프롬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4일엔 국영 석유 회사인 로스네프트마저 합병시켜 가즈프롬의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가즈프롬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가스 공급 계획. 가즈프롬은 그간 제각각 건설돼 수송되던 가스망을 통합해 정부의 통제 아래 두려는 계획을 세운다. 바로 통합가스 공급망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러시아가 말하는 Unified Gas Supply System의 망 그림입니다. 많이 다 연결되네요,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끊어진 게 아니고. 예, 모든 가스전 지대가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고 그 기존의 그 러시아 지역에 펼쳐져 있는 망과 연결됨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나는 가스냐에 구분 없이 단일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망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그간 우리가 추진했던 코빅타 가스 개발 계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송유관을 따라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난 가스관 노선은 서해를 거치는 우리 노선과는 다른 방향이다.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현재 가스 산업 구조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 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그 가스의 개발 및 소유권을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그리고 그 가스의 수출권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가즈프롬이 행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가스 산업 구조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있는데 그 이르쿠츠크 가스전도 마찬가지로 그 가즈프롬의 그 땡가 BP의 지분 확보 또는 가즈프롬의 코빅타 가스전에 대한 그 새로운 그 개발 의지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서 그 이르쿠츠크 가스전 사업에 대한 그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진원지인 이르쿠츠크.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이곳은 시베리아 에너지 개발의 전초 기지다. 우리와 함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해왔던 코빅타 가스전의 개발 회사 TNK BP사. Имеются эксплуатационные 3 скважины, которые на той карте имеются, хорошо видно. Это 101, 102 и 107. Это скважины прогулены. 코빅타 가스전으로 가는 길.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호 바이칼 호수를 만난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 크기. 동식물들도 고유종들이 많아 바이칼 호수의 환경적 가치는 아주 높다. 바이칼 호수 너머로 보이는 코빅타 가스전. 확인된 매장량만 8억 톤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가스 산지다. 우리는 지난 99년 중국 국영가스 회사, 러시아의 민간 기업과 함께 공동 개발을 합의했다.
2008년부터 30년 동안 매년 약 700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는다는 계획이었다. 지난해 11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업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통합가스 단일망 노선이 우리의 계획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스전 개발 사업자는 우리에게 가스 공급을 약속했지만 가즈프롬은 이곳의 가스를 유럽에 제공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르쿠츠크 가스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러시아 정부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력 자체가 불확실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새로운 동시베리아 가스 통합 개발 계획, UGSS라고 그러죠. 마련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어떤 경우든지 한국과 같은 안정적인 수요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정부 입장은 그 가스 공급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갖다가 맞춰서 같이 감안해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수출권을 주장하던 개발 회사 TNK BP도 지금은 가즈프롬의 수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The issue is more complicated. One, right? The issue is about coordination, right, of Russian exports, right? And at the moment, Gazprom have a role to play in terms of the coordination of export of Russian gas. So we would like, because the markets of China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project, what we would like to do is to be able to sell the maximum amount of gas to those markets. Since there are not markets in Russia for the supply, for that kind of size and scale of gas supply. 궁극적으로는 러시아 정부는 가스전에 대한 외국 정부 또는 외국 회사의 지분 참여를 향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공급하는 물량 또는 우리가 수요로 하는 물량에 대한 확보 정도 선에서 양국이 합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현재 러시아는 시베리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회 간접 자본을 연계시키고 있다. 성유관이나 가스관이 철도를 따라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하려는 원대한 포부가 있다. 지난 6일 교통부 장관 레비틴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비틴은 한러 경제과학위원장 간 회담 하루 전 고속철도를 시승했다. 향후 한반도 종단철도 TKR과 시베리아 철도 TSR 연결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번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может быть экономически эффективный проект, бизнес-проект прежде всего, потому что Корея может быть мостом для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и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네, 러시아는 지난 2002년도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의 수송 시스템, 운송체계를 전면 현대화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특히 극동 지역에 이 운송망을 개축해서 현대화를 해서 명실상부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강력한 수송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러시아의 어떤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와 한반도 철도 연결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의지는 대단하다. 한국과의 정상회담 때마다 핵심 의제로 꺼내는 것이 TKR, TSR 연결 사업. 2001년 2월 정상회담을 통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한러 간 교통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했다. 철도 연결을 위한 푸틴 대통령의 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문이었다. 2000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한 답방 형태로 러시아로 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베리아 철도를 이용하기로 했고 푸틴 대통령은 모든 편의를 약속했다. 7월 2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와 북한의 접경지인 핫산에 도착하자 그곳까지 푸틴 대통령은 자신을 대표한 플리콥스키 대통령 전권 대표를 보내 마중하도록 했다. Мне поручено президентом сопровождать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Ким Чен Ира на всем протяжении его пути и на время всего его визита. И я буду его сопровождать в этом поезде. 철도의 효용성에 관심이 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전용 열차를 타고 긴 열차 여행을 시작한다. (26일간) 왕복 2만여 킬로미터를 달린 여행에서 전용 열차와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화제가 됐다. 지나치는 거점마다 러시아인들은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철도 방문에 환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러 기간 중에는 크렘린 궁의 인공기가 개양됐다. 사실 철도를 이용한 푸틴의 초청은 무리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26일간 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세계 언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시베리아 철도의 효용성을 알리려는 푸틴의 의도는 성공한 것이었다. 마침내 8월 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모스크바에 입성한다.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вы добрались наконец и совершили такую большую поездку. Все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ваш отец когда-то сделал, вы проделали. 김일성은 철도 연결이 북한 경제에 끼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잘 알고 있었다. 1994년 사망하기 며칠 전 벨기에 노동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일성은 중국 흑룡강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동해안 철길로 운송하거나 신의주 철길을 이용하면 한 해에 15억 달러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 정치가 된다. 북한에선 화물과 여객 운송을 철도가 90% 이상 담당하고 있다. 김일성은 이 북한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를 연결함으로써 물류 유통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1년 모스크바 선언을 통해 그 유은 사업을 받들 것을 약속한다. 모스크바 선언 제6항엔 한반도와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 연결 사업 실행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TSR. 이것은 한반도의 78배나 되는 광활한 땅을 가로질러 유럽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시베리아 열차와 한반도 종단 열차의 연결은 그간 섬 아닌 섬으로 있었던 한국에게 대륙으로 가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과 한반도 종단 열차 TKR의 연결. 모스크바를 출발한 열차는 블라디보스톡을 지나 국경역인 핫산역에 도착한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종단 열차를 타고 부산까지 달리게 된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경의선, 동해선 등 한반도 종단 열차의 노선은 다양해질 수 있다. 이것은 한국을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로 성장하게 한다. 네, 우리나라는 원자재의 99.9%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한반도 중단 철도와 시베리아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이런 자원 수송로를 또 하나를 갖추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가 지향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허브공항이 있습니다. 또 부산항과 광양항이라는 국제적인 허브 항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철도망의 연결은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남북한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를 비롯한 대륙 철도망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육해공을 모두 망라한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적인 구조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인 모스크바. 여기엔 총 9개의 역이 있다. 출발지는 달라도 모두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만난다. 1억 5천여 명 러시아인들의 발, 시베리아 횡단 철도. 러시아 여행객 중 50%가 이 철도를 이용한다. 종착점인 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는 9,288km. 경부선의 약 30배에 달하는 길이로 모스크바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9일이 걸린다. Наверное, если мы говорим про Транссибирскую магистраль, то уместно сразу заметить, что это сегодня хорошо работающая, действующая магистраль. Ее нечего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То, что было успешно сделано 100 лет назад, сегодня прекрасн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Посвящен Александр Самтега 여행기 поезду царя России. На нем ездил Александр III.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1891년 알렉산드르 3세가 착공하고 그의 아들인 니콜라이 2세가 완성한다. 시베리아 철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한 러시아의 동방 진출, 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일환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극동으로의 진출은 한반도를 둘러싼 러일 전쟁을 촉발시키기도 했고 이후 군수 물자 운송, 자원 운송 등의 역할을 한다. 철도 건설을 통한 강대국의 건설. 그 꿈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그로부터 100년 후 서민들의 삶이 되고 있는 시베리아 철도. 도착지에 가는 것만이 여행의 목표가 아니다. 사람들은 기차 안에서의 삶을 즐긴다. 며칠간 계속되는 운행.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을 청하고 또 잠을 깬다. 누워서 청소하는 이와 아침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리 민망스러운 일이 아니다. 시베리아 철도가 하루에 달리는 거리는 1000km. 그래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일 만에 갈 수 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화물 수송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하다. 화물 수송의 88%가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한다. 화차는 무려 70량이나 된다. 극동 지역 정착지 중 하나인 하바로프스크역. 모스크바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동안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76개의 역을 지난다. 정차하는 동안 열차는 여행객을 떠나보내고 또 새로운 여행객을 만든다. 보통 정차는 아침에 한다. 정차 시간이면 사람들은 기차에서 내려 잠시나마 여독을 푼다. 모스크바에서 출장을 마치고 며칠째 퇴근길인 블라디미르 씨. Сколько лет с Москвы было до сюда? 8 лет.
7. На самолете удобнее, в том плане, что быстро. Сел 8 часов, и ты дома. Ну, кусается все заработную плату. Билет на самолет стоит в разных компаниях по-разному, от 9 тысяч до 14-15, а Владивосток-Москва, либо Москва-Владивосток, а на поезде от Москвы 2400 рублей. 간이역에서의 정차 시간은 무려 30분가량이 된다. 이때는 반짝 장터가 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이 요깃거리다. 다양한 음식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돋군다. 열차를 기다렸다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열차 밖에서도 열차로 인한 삶은 이루어진다. 대륙을 잇는 대동맥 철도. 그 철도를 따라 물류는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집화장. 기름, 석탄, 컨테이너 등 열차로 운송된 화물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였다가 분류돼 다시 중소도시로 이동한다. TSR은 3개 국제운송망과 연계 11개국으로 움직이며 전체 화물 운송량은 3억 7,500만 톤에 이른다. 국제 간 화물 운행을 조정하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송조정협의회. 이 조정협의회에선 TSR과 TKR의 연결로 인해 앞으로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Транссиб может вот наличные объемы 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до 100 миллионов тонн, 140 тысяч транзитных контейнеров, 500 000 контейнеров в целом без всякой модернизации. Значит, тем не менее, мы модернизируем все пограничные переходы. 연간 물동량만 1000만 TEU에 달하는 세계 제5위의 항구 부산항. 러시아는 이 부산의 물동량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옮길 수 있게 되길 원하고 있다. 러시아는 TKR과 TSR이 연결되면 아시아, 유럽 간 전체 물동량의 10%를 운송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연간 1억 불의 운송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육상로 확보가 오히려 부산항의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화물의 99.7%가 해상에 의존하고 있어요. 나머지 겨우 0.3%는 항공인데 육상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TKR이 한국 중간철도 완성된다는 것은 대체 수송로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연해주에 위치한 보스토치니항. 부산에서 선적된 화물은 이틀 후면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한다. 연간 20만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항구. 이곳에 하역된 컨테이너는 열차 선적을 위해 대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이틀가량 대기한다. 한국의 컨테이너가 대부분이다. Грузооборот в контейнерах. В контейнерах грузооборот порта Восточный по 2003 году общий грузооборот был 250 тысяч теусов.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60%, порядка 150 тысяч теусов из них это грузооборот с Кореей. Значит, грузооборот постоянно растет, и общий грузооборот по контейнерам растет, и, естественно, корейск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также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한 화물은 98%가 철도로 운송된다. 컨테이너 전용 열차는 항만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
물류 회사도 철도가 중심이다. 철도를 통해 들어온 화물은 다시 철도를 통해 각 지역으로 운송된다. 하바롭스크에 있는 이 물류 회사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수는 하루에 60-70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한국발 컨테이너가 그중 80%나 된다. 러시아 철도청은 부산에서 동유럽까지 가는데 철도가 해상보다 10일가량 빠르며 모스크바까지는 15일가량 빠르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 하산. 이곳은 한반도 종단 열차 TKR과 시베리아 횡단 열차 TSR이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철도가 연결되면 부산항에서 화물을 실은 열차는 이 철교를 지나 하산역에 정차할 것이다. 북한에선 일주일에 2번 하산역 담당자와 전화 교신 후 비정기적으로 열차를 운행하고 있다. 한가롭기만 한 이곳. 대부분의 국경역이 물류의 거점이 되고 번화하기 마련이지만 두만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 핫산은 그저 한적하기만 하다. 국경 수비대와 그 가족들만이 사는 작은 마을 핫산. 하지만 역사는 새로 크게 지어졌다. 지금보다는 TKR과 TSR 연결 후를 위해서다. По эт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е могу сказать так. Сейчас интенсивность очень маленькая, может быть 1 поезд в сутки грузовой. Вот. По сравнению с 1985 годом, ну это просто ничто, это просто ноль. 북한의 열차가 넘어오려면 대차 교환을 해야 한다. 궤도의 너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1520mm인 광기를 사용하는 반면 북한은 한국처럼 85mm 적은 표준 궤를 사용한다. 대차 교환 시설 및 환적 시설 마련 등도 앞으로 TKR과 TSR 연결 사업이 해결할 숙제다. 지난해 10월 태국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담. 4강 정상들과의 개별 회담에 두 정상은 철도 협력의 뜻을 같이 한다. 두 정상은 남북러 3자가 다 모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3자 철도 전문가 회담을 협의한다. 이 회담은 올 4월 그 결실을 맺었다. 남한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철도 연결을 위해 남북러 3자가 모인 것은 최초였다. 이들은 철도 연결에 있어 각국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으며 TKR, TSR 연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남북뿐만 아니라 러시아까지 합해서 이렇게 3자가 같이 모이는 것은 아마 처음 있던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사정에 기초해서
앞으로 그 연결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리고 연결된 그 철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는가라든가 이에 대해서는 서슴없이 자기네 견해를 다 표시했고, 이것은 상호의 입장을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연결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였다. Die Eisenbahnanlagen sind meiner Meinung nach in einem recht schlechten Zustand. Wenn man sich die Schienenlage, die Stellen, den ganzen Oberbau dieser Eisenbahn ansieht, dann weiß ich jetzt, warum wir für 140 Kilometer ca. 6 Stunden Fahrzeit brauchen. 한 외국 관광객의 눈을 통해 본 북한 철도의 현실은 이러했다. 북한 철도의 평균 시속은 20km 정도. 이것은 마라톤 선수가 뛰는 속도와 맞먹는 속도라고 한다. 국제 수송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속도는 최소 시속 40km. 남북로 3자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가 가장 절실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Какая колея, какие шпалы, какое полотно, какой подвижной состав, какие локомотивы и вагоны нужны, все это сделано. И сделали оценку, что пример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ее поднять до этого уровня, надо потратить $2,5 миллиарда, то есть $2,5 миллиарда. Для этого надо создать консорциум и все это решить. Пожалуйста.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북한철도의 연결에 적극적이었던 러시아는 2001년도 북러 간 철도 협의에서 북한 철도 건설을 도맡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3차례에 걸쳐 북한철도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고 북한철도 현대화 비용은 25억 달러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단독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맺는다. 현대화에 대한 제원은 3자 철도 전문가 회의의 의제가 됐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각국의 입장을 내세우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예, 우리가 솔직히 하면 2001년도는 굳이 러시아 철도부하고 북한 철도성이 서로 양자 그런 협의를 할 때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그 북한 철도 현대화에 얼마 돈이 들겠는가 이렇게 잘 몰랐습니다. 이건 조사하기 기준이니까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돈이 있는 줄 알고 그저 거기는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돈을 보태주겠다. 그래서 혼자 가겠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실제 그걸 보니까 거기는 그저 철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모든 그 체계를 다 고쳐야 됩니다. 교량이라든가 돈을 더 보강해주고 철도는 우리가 얼마 안 되는 화물을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쓸 수 있지만 대량적으로 그 화물이 나가면은 이걸 아주 현대적인 걸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런 국제 컨소시엄 우리가 지금 하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을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러시아 철도 회사 하나로서는 좀 모자랍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중요한 현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10월에 있을 2차 회의를 기약하기로 했다. Дело в том, что если мы этот проект будем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коммерческий проект, то в нем не будет политиче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опроса. И я постарался своим коллегам, чтобы они именно поддерживали, что это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роект. И будет очень важно, если в этом проекте будут участвовать консорциум компаний Росси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банки наших стран. Если это буду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бюджетные деньги, это будет тяжелый проект. Поэтому надо уходить в сторону коммер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남북 철도를 잇는 것은 우리에겐 경제적인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세기 동안 끊어졌던 혈관을 잇는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같은 시간 북한에서도 적극적인 기공식 행사로 호응했다. 현재 남북한 철도의 단절 구간은 4군데.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동해선. 이것이 복원되면 중국, 몽골 등과도 연결될 것이다.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거점이 되는 것이다. TKR, TSR의 연결 노선으론 동해선이 처음 유력하게 거론됐다. 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원했던 TKR 노선은 경원선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선 가장 단거리였고 동해선은 단절 구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유지 등을 이유로 해안선인 동해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연결되는 철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경원선이 러시아가 보기에는 가장 그게 빠른, 가장 공사거는 짧은 그런 그 직결 연결 노선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경원선은 남북한 간에 아직까지 그 연결망 사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경원선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의선이라든가 동해선 그쪽 노선을 통한 한반도 중단 철도 연결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선 연결 현장. 이렇게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계속 진전되고 있다. 경의선 구간은 이미 완공을 끝내고 10월에 시범 운행을 해볼 예정이다. 동해선은 전체 공사의 32%만이 진척됐다. 공사가 완료되면 동해선 역시 시범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저희가 그 남측은 7km, 북측은 18km가 되고 내년 12월 말까지 그 공사를 다 완료할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도 부설은 현재 3.7km가 남측에서는 완료가 됐습니다. 철도가 완성되면 이제 군사 분계선을 건너 물류가 가고 물류가 가면 사람도 간다. 이것은 한반도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 철도 연결은 분단 국가인 우리에게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Во-первых, всегда хорошо, когда с соседями есть дорога. Это первое. Это дает мощный толчок развитию пригра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и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и деятельности соседних территорий. Это у нас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и здесь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То есть прежде всего это. Но главный вопрос – это наш транзит Европы в страны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Это самый главный вопрос. 지금 러시아가 다가오고 있다. 철도 연결을 통해 동북아 물류 국가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에너지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베리아 개발은 우리에게 분명 기회다. 이제 한국은 시베리아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한국의 부근을 대륙으로 넓히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И вот эта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грамма, она будет рассмотрена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 в конце года. И вот когда она будет принята, там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этапы, направления, очеред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всех этих про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конечно, как уже было сказано, что наши корейские партнеры, корейский рынок, особенно по газу, представляет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석유나 가스나 유연탄이나 모든 에너지원에 대해서 협의를 아마 이번에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협력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 에너지 무역 분야에서는 한러 간의 어떤 본격적인 협력의 물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걸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협력 협정도 체결될 거라고 봅니다. 정부 간에 또는 또 연구기관 간의 협정도 체결되고 또 기업 간에도 많은 계약이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서로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한국과 러시아. 이제 그 기회를 열어가는 것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양국 간의 파트너십일 것이다. 견고한 파트너십으로 한국은 시베리아 개발을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